17일부터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각 지역에서 출마 예정자들의 후보 등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선거구인 의정부 을선거구 예비 후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전기장판, 전기히터와 전기열선, 화목보일러는 화재 위험이 높은 3대 겨울용품입니다. 잠든 새벽에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사용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포천시가 여성가족부 주관 2019년 청소년 정책 우수지자체 시상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경기 지역의 계곡과 하천을 점령했던 평상 등의 불법 시설물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불법 시설물을 모두 철거한 이후에 계곡 활용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내년 총선을 넉 달여 앞둔 가운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선거 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지역구별 상황 살펴볼 텐데요. 의정부에서는 의정부 을선거구 후보들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인 홍문종 의원의 지역구 출마 여부에 따라 선거 판세가 크게 요동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김민철 지역위원장은 지난 총선에 이어 또다시 출마합니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으로 활동했고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선 의정부일 지역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음 달쯤 21대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같은 당에선 임근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가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선 2명의 후보가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먼저 이영섭 예비 후보. 올해 초 한국당 의정부를 당협위원장직에 오르면서 정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출신으로 당협위원장직을 맡기 전까지 한국당 중앙위원회 국방안보분과 부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가장 이롭게 하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고, 아울러 의정부 지역이 이제 타 도시보다 많이 발전이 지연된 측면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도록 제일 첫 번째 임무로 이제 설정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시갑 예비 후보도 일찌감치 선거 채비를 마쳤습니다. 김시갑 예비 후보는 지난 19대 총선에 출마했다 당내 경선에 떨어진 이후 8년 만에 재도전합니다. 김 예비 후보는 의정부에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에 연달아 당선됐고 20대 총선에선 당시 홍문종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어떤 그런 주민들의 생활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산업을 많이 유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민들도 일자리를 만들어서 어떤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그러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업을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선 장화철 의정부을 지역위원장이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김재현 민중연합당 의정부을 지역위원장은 예비 후보 등록 첫날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찾았습니다. 김 예비 후보는 지난 2012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당 대변인 등으로 활동하다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산 심판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추동해서 미군 기지를 경기 북부와 의정부 지역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의정부 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겠습니다. 17일 기준 총 3명의 후보가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가운데 의정부 선거구의 가장 큰 변수는 우리공화당 홍문종 의원의 선택입니다. 홍문종 의원은 이 지역 2선 국회의원입니다. 홍 의원은 지난 6월 한국당을 탈당해 우리공화당으로 당적을 옮겼습니다. 홍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우리공화당 비례대표로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지역구에 출마할 거란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양주 소방서는 화재 위험이 높은 3대 겨울용품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기 장판, 전기 히터와 전기 열선, 그리고 화목 보일러인데요.
지난해 겨울 경기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의 20.3%를 차지합니다. 이 3대 겨울용품의 경우 사람들이 잠든 새벽에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전기장판, 전기 히터의 경우 안전 인증 마크를 확인하고 열을 축적하는 라텍스 매트 등과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동파 방지를 위한 전기 열선 역시 안전 인증을 확인하고 열선 피복 손상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화목 보일러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만든 별도의 공간에 설치하고 주기적인 청소로 불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포천시가 지난 16일 여성가족부 주관 2019년 청소년 정책 우수지자체 시상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포천시는 청소년 역량 증진과 청소년 참여 활성화, 청소년 활동 지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지난해 포천시는 청소년 정책팀과 청소년 활동팀을 분리해 더욱더 세밀하게 청소년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포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청소년들이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주 옥정 중심상 간의 불법 주정차가 계속되면서 양주시가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는 중심상가 인근에 주차 공간이 있지만 불법 주정차가 심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17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는 이동 차량 단속을 하며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교차로 모퉁이와 횡단보도 등의 경우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천군이 지난 2017년 1월부터 실시한 대형 버스, 화물 자동차,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 사업이 오는 30일에 종료됩니다. 차로 이탈 경고장치는 운전자가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이탈하면 진동과 함께 경고음이 울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인데요. 15일 기준 연천군에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 중 장착 대상 차량 1,500여 대 가운데 85%인 1,300여 대가 장착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포천시는 2019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6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도 전국 모든 은행 CD, ATM기를 이용해 조회와 납부가 가능한데요. 또 위텍스, 인터넷 지로 납부는 물론 ARS 전화, 신용카드 납부, 가상 계좌로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며 실시간 수납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연천군 최초의 공영버스 터미널이 오는 24일 개장합니다. 연천 공영버스 터미널은 연천읍 옥산리 일대에 대지 면적 4,3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그동안 연천읍에는 시외버스 터미널이 없었지만 공영버스 터미널 신설로 시외버스 노선 3개, 공항버스 노선 1개 등이 운행될 예정입니다. 포천시는 일동초등학교와 포천여자중학교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맙시다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족과 함께 아침밥을 먹는 건강생활 실천사회를 만들고자 실시됐는데요. 포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아동, 청소년들의 성장과 두뇌 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 아침밥 먹기를 꼭 실천해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양주시는 마음껏 꿈꾸어라 드림 캠프를 주제로 아빠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양주시 소속 공무원 중 초등학생 자녀를 둔 아빠와 자녀 25가족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아빠의 역할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아이들의 진로 탐색과 아빠들의 육아 코칭 등 이론 교육과 아이와 아빠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또띠아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의정부 교육지원청은 지난 16일 2019 의정부 읽기 발달 학습지원센터 운영 결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초등학교 관리자와 기초학력 담당교사, 프로그램 참여 학생 담임교사, 학부모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19년 읽기 발달 지원센터 운영 결과에 대한 공유회장을 마련했습니다. 의정부 교육지원청은 국내 최초로 대학 부설 연구센터와 협력해
읽고 쓰기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읽기 발달 학습 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일동 중부 자율방범대는 지난 12일 가능역과 행복로 일대에서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등 20여 명이 참가한 이번 캠페인은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실시됐습니다.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는 여성과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평일 심야에 집 앞까지 안전하게 동행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여성이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천시는 한탄강 지질공원센터에서 2019 한탄강 지질공원 국제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국제학술 세미나는 일본 북부 지역 홋카이도 토야우스 세계지질공원, 중부 지역 이즈반도 세계지질공원, 남부 지역 시마바라 세계지질공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화산지형 지질공원의 운영과 지질 교육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한탄강 지질공원의 지질 체험 교육에 대해 이화 여자고등학교 박창영 교사와 판곡고등학교 권홍진 교사가 사례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윤국 포천시장은 한탄강과 비슷한 일본의 화산지형 세계 지질공원 간의 국제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동안 경기 지역의 계곡과 하천을 점령했던 평상 등의 불법 시설물들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불법 시설물을 모두 철거한 이후에 계곡 활용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경기도 하천과 계곡의 불법 시설물 73%가량이 철거됐습니다. 용인 고기리, 양주 장흥, 포천 백운계곡 등 주요 계곡의 방갈로와 평상, 불법 교량이 사라졌습니다. 11월 30일 기준 25개 시군 176개 하천에 1,392개소의 불법 행위자를 단속하고 이 중 73.3%인 1,021개소의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도는 하천과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로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에게 폐업과 업종 전환, 취업을 지원합니다. 동시에 복원된 청정하천 계곡을 활용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달 말까지 시군 공모를 통해 우선 시범 정비사업 3곳에 대한 120억을 지원하고 하천 불법 정비를 추진하는 25개 시군을 대상으로 220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심사 선정하여 총 340억 원의 특별조정 교부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공동 화장실과 쓰레기장, 친환경 산책로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달 말까지 시군 단위로 사업을 공모받아 최대 50억 원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는 유튜브 영상 공모나 SNS 사진전 등을 통해 불법 시설물이 철거된 청정한 계곡, 하천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경기질TV의 김태희입니다. 경기도가 내년에는 체납관리단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체납관리단 인력은 올해보다 521명이 늘어난 1,783명으로 확대되는데요. 체납관리단은 올 상반기에만 체납자 48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여 이 중 14만 6천여 명에게서 밀린 세금 245억 원을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 615명에게 복지 사업을 연결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엔 때때로 비가 내렸지만 수요일부터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한 주간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없이 공기도 깨끗하겠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볼까요? 목요일과 토요일엔 최저기온이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당분간은 눈비 소식 없이 건조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불씨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